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자, 마치는 시간은 1시 20분입니다. 좋죠? 1시 20분. 네. 자, 결격 사유, 거기 보시면 페이지가 89페이지. 제2절, 개업 등의 결격 사유로 적혀 있는데, 조문이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죠. 1호부터 뒤에 넘어가 보시면 12호, 1호부터 12호까지 12가지로 지금 해놨단 말인데 2호를 보시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해가지고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나누면 13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13가지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할 테니까 이 13가지 결격 사유, 누가 결격 사유이고 언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지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을 이제 뭐라 적냐면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이거 적습니다.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자, 이게 결함이 있는 사유라고 하는데 등록 등의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등록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을 안 시켜준다 이 말이지. 등록을 안 된다, 등록 안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될 수 없다? 기업이 될 수 없다 해야 돼요. 기업이 될 수 없다. 기업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하면요. 등은 종사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종사가 안 된다는 말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종사가 안 된다는 말은 소속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속이 안 된다. 마치는 시간은 1시 마치는 시간은 1시 50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분에 대해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종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소속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보조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임원이 될 수 없겠지, 사원이 될 수 없겠지. 하여튼 이 업계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누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가 누가 결격 사유냐 하니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결격 사유자다 이 말이지. 자, 미성년자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년과 미성년을 어떻게 구분해요? 나이로 구분합니까? 맞아요. 나이로 구분하지.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자예요. 19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로 보는 거죠. 나이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혹시 이제 얼굴로 구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뭐야?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죠. 자신 없습니까? 미성년자지. 마스크 끼고. 자, 요즘은 좀 덜한데, 그죠? 21년하고 22년 하고요. 처음부터 마스크를 끼고 들어와가지고 합격할 때까지 누가 누군지 몰라. 합격자 모임 때 알았어요, 얼굴을. 20년도도 아니었거든. 2020년도는 이제 처음에 마스크 안 끼고 왔었거든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마스크를 좀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눈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눈에 적합한 최적의 얼굴을 상상하게 돼. 그래가지고 막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느 순간 마스크를 내리니까 사람이 놀라겠어요. 그래서 놀라게 하지 말고 서서히 공개를 하세요. 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서서히.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막 공개를 하든지. 그래서 조금씩 수업 시간에 물 마실 때도 그렇고 공개하세요. 사람은 놀래 자빠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자, 요즘에 좀 많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자, 하여튼 만 19세 미만인 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달하지 아니했다고.
같은 말이에요. 만 19세 미만인 자. 자, 미성년자가 혼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일단 혼인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부모님인데 이걸 친권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게 되면 민법에서는 이제 단독으로 법률이 가능하지.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 받더라도 여전히 종사가 안 됩니다. 결격입니다. 그러면 언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느냐? 언제 결격이 안 되느냐 하니까 무조건 나이가 만 19세가 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질문은요 쉬는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안 되고. 자, P 이게 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수도 있어요. 해결이 있으니까 하시면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에 우리 금치산자라고 했었어요.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심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몸과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상실이라고 하죠. 상실. 몸과 마음이 떠났다. 그리고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네. 사물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그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보거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무슨 심판? 시작하겠다.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결격 사유자입니까? 결격 사유자예요. 받은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피성년 후견인만 나와도 결격 사유자라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개시 심판을 안 받았는데도 이래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이런 희한한 많아요. 그러니까 개시 심판을 안 받았는데 좀 이상해.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종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종사가 돼요. 자, 그럼 언제 벗어나느냐 하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끝 종료 심판을 받게 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나는 거지. 자, 종료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한 대 맞고 원래대로 돌아왔다. 벗어납니까? 종료 심판을 받기 전에 그냥 한 대 맞고 딱 돌아왔어 원래대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요. 종료 심판을 무조건 받아야 돼. 아시겠죠? 네. 비슷한 사람 네 번째 피한정 후견인인데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러요. 한정치산자. 이 사람은 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박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신 박약자. 사무처리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 예,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지, 부족.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에 관한 뒤돌봐줌을 시작하겠다. 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받은 사람을 피한정 후견이라고 부르지. 그죠? 자, 언제 벗어납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에 관한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심판을 받으면 결격에서 벗어나지. 심판받고 3년 경고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럼 틀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이게 결격 사유자죠.
우리 시험 문제에 피특정 후견인 나온 적이 있어요. 특정 업무에 후견 받는 사람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나와서 두 번 나왔어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네 번째가 네 번째죠. 파산자라고 있어요. 파산자. 파산자는 뭐냐면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그 파산자란 말은 자, 파산됐다 여러분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다. 일단 돈이 없어. 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보면 어떻게 돼? 환장하죠. 환장하지. 그 환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 돈을 맡길 수 없죠. 그래서 파산자는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럼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복권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 가면 약간 젊은 친구가 있어요. 복권 로또인가? 이러면서 뭐 로또를 사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복권은 로또가 아니고 권리의 복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권 선고, 면책 결정, 복권 결정 이런 말 나와요. 면책 결정, 복권 결정. 그래서 복권 선고가 되면은 결격에서 벗어난다. 결격이 아니다 이 말이지. 복권 선고 받기 전에 돈을 다 갚았다, 완제했다.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다. 돈을 완제했다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일단 선고가 있어야 돼요. 면책 결정, 복권 결정. 결격에서 벗어나는 날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제도 말고 개인회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개인회생. 그 다음에 뭐 신용불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용불량은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네, 결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는. 자, 이제 수용자 가볼게요. 수용자. 교도소에 관한 내용인데 다섯 번째가 금고 이상. 우리나라 형이 실형이요. 9가지의 실형이 있는데 금고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가 그 집행이 종료, 형을 다 채우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가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이제 3년 나오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제 3년 나와요. 지금까지는 3년이 안 나오죠. 네. 자, 요거 조문을 이제 그대로 외워야 돼요. 조문 위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금고 이상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이 9가지 형이 있는데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사형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사형 밑에 이제 뭐가 있어? 사형 밑에 무기징역, 유기징역 같은 징역이 있어요. 징역이 있고요. 이제 징역하고 거의 같은 레벨이죠. 금고라는 게 있어요. 요 밑에도 6가지가 더 있어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구류, 몰수 다 필요 없어. 시험 안 나와요. 그거 왜? 그거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이 결격이거든. 자, 여기서 보세요. 사형은 죽는 겁니까? 일단은 이거 의미 없지. 안 나올 거 아니야. 죽어가 다시 돌아와서 할 것도 아니고 의미 없고. 자, 징역하고 금고를 시험 나오는데 징역하고 금고는 레벨 비슷해요. 요 두 개는 전부 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교도소 가는 거 둘 다 갑니다. 가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이 차이점이 있는데 요 차이점을 한번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해 보세요. 차이점을 한번 갔다 오시면 얘기해 보세요. 한번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지역은 뭐예요? 지역은 여러 사람이 갔다 왔네. 징역은 뭐 가서 일을 합니다. 징역 가서 일을 해. 정해진 노역을 하고. 금고는 금고에 가셔서 가만히 있어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금고는 가만히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징역 금고 중에서 하나 받을 상황이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뭐 선택하라 그런다.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금고. 편안하게 금고에 갇혀가지고 10년 동안 금고에 갇혀보세요. 그러면 이래 돼요. 이래 돼요. 피성년 후견이 바로 당첨이에요. 사람이 일을 해야지. 뭘 하든지 움직이고 해야지. 금고에 갇혀가지고 편안하게 갇혀가지고. 자, 중요한 거는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을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징역 금고형이 이 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든 이 법 아니면 저 법이죠. 저 법에 의해서 위반하든 불문한다는 거죠. 불문이에요. 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징역을 받았다. 결격 사유자입니까? 결격 사유자죠. 음주 운전은 무슨 법을 위반한 거예요? 역시 잘 알고 있네. 경험에서 나오거든. 무슨 법인지 잘 몰라. 음주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해본 사람은 알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 자, 경험이 풍부하거든. 자, 누굴 때려가지고 징역받았다. 결격 사유자입니까? 결격 사유자예요. 사기쳤다. 징역받았다. 결격 사유자입니까? 결격 사유자예요. 이 법조문을 불문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신경 쓸 것도 없네. 뭐 나오든지 간에 징역받으면, 징역 근고 이상 받으면 결격 사유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종료됐단 말은 아까 얘기했죠. 형을 교도소에서 다 살고 나왔다고. 다 채우고 나왔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불러? 만기 출소. 역시 최근에 갔다 오신 분이네. 만기 출소. 최근에 갔다 오시면 만기 출소. 좀 오래전에는 만기 석방. 자, 만기 출소 되자마자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3년 기다리고 있죠. 3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이 경과되어야 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미리 나온 거예요. 미리. 다 살고 나온 게 아니고 미리 나온 거를 뭐라 불러? 세 글자로. 가석방. 가석방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아직 형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형기를 뭐라 불러? 자녀형기. 남아있는 모양이네. 자녀형기. 자녀형기 끝나고 몇 년 지나야 돼요? 여기 3년 지나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만기 석방으로 나오나 가석방으로 나오나 결격 사유에 벗어나는 날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제 집행 면제로 가볼게요. 집행 면제는 한 5가지가 있는데 법률이 변경이 됩니다. 법률이 변경이 되면 더 이상 죄를 구성하지 않아. 변경일로부터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돼요.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가 완성. 형 선고는 됐는데 집행이 늦어져가지고 시효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10년, 20년. 자, 완성일로부터 3년. 자, 그 다음에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특정 사람을 사면시켜줘. 특정인, 대통령이 최근에 나온 사람 있죠? 몇 년 지나야 돼? 3년. 자, 여기에서 이제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요. 일반 사면은 특정 죄를 사면시켜줘. 특정 죄. 사람 아니고 죄가 사면돼요. 국회 동의를 통해서. 자, 요거는 언제 벗어나느냐? 죄가 사면되기 때문에 즉시 벗어나요. 자,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았다. 외국에서 집행받았다.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종류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집행 면제. 수용자. 자, 수용자 한 사람 더 있어요. 자, 이번에는 6번째입니까? 금고 이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법적으로 불문합니다. 금고 이상의 이번엔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동안, 유예 기간 중에 결격 사유다. 자, 뉴스에 보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교도소를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교도소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갑니다. 안 간다고. 안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3년을 잘 견디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러는 거지. 교도소 안 갔기 때문에. 형은 선고됐지만.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이 3년 동안만 결격 사유예요. 3년 동안 결격 사유를 보는 거지. 막 문제 나왔는데 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니까는 1년 플러스 3년 플러스 또 뭐 3년 나와 있네. 그러면 3년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예 기간,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언제 이제 벗어납니까? 언제 벗어나느냐? 유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겠지.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말고 우리가 유예 중에 보면은 형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가 있고요. 소재기 유예하는 기소유예가 있어요. 요거는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이 아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선고유예를 잘 물어봅니다. 선고유예를. 자, 이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입법 관련해가지고 7번째. 자, 자격이 취소가 돼요. 그럼 몇 년 동안 결격 사유냐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자격이 취소가 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 이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뭐도 못해? 뭐도 못하냐고. 시험을 못 친다고 해야지. 방금 일 못 하잖아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일 못 하는 거 맞아. 근데 시험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뭐만 하라고? 공부만 하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만 시험 못 쳐요. 자, 8번째가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지기간 동안 결격 사유자입니다.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종사할 수 있겠지. 자, 9번째가 등록의 취소예요. 등록이 취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등록의 취소는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절치상치 합치면은 그 사유가 한 20가지 정도 돼요. 사유가 20가지 정도 사유가. 그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3년을 적용하지만 그 중에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3년 미적용 3가지 사유가 있어요. 3년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인 개업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인 개업이 해산을 한다. 사망 해산했다. 사망 해산했다 그러면 절치상치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취소를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취소를 해야 돼. 해야 되지. 사망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망했으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거지. 자, 절치상치 중에서 절치인데 이 사망 해산은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 동안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죽은데 누굴 기다릴 건데 3년 동안. 의미 없죠? 두 번째, 결격 사유로 인한 취소. 결격 사유가 원인이 돼가지고 취소가 되는 것은 절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도 막 일이 없어가지고 사무소에 앉아 있다가 피성령 후견이 돼버렸다. 너무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이러면서 피성령 후견이 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결격 사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가 돼요. 절치가 돼요. 절치가 되는데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 결격 사유만 해소가 되면 바로 또 등록시켜 줍니다. 자, 3년 되기 전에 종료 심판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벗어났죠? 그럼 바로 등록이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종료 심판을 못 받았죠? 그러면 등록 안 시켜줍니다. 그 결격 사유만 해소가 되면 등록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결격 사유가 원인으로 취소가 되면 이 결격 사유 자체만 벗어나면 바로 등록된다 이 말이에요. 3년하고 관계없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세 번째가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는 얘기는 절치상치 중에서 상치예요. 상치. 실무교육 이수 사무소 학부잖아요. 실무교육 이수. 자, 4일 동안 받으면 되고 사무소 학부는 구하면 되고 그럼 바로 구하면 되죠. 근데 3년 동안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네. 아닙니까?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사유는 3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이거 이외에 나머지 사유들은 다 플러스 3년이에요. 3년 동안 등록 안 시켜준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등록의 취소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입니까?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게 결격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를 받고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격사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업무정지로 한 건 해먹었죠. 한 건 해먹고 업무정지를 받았다 치자. 그래가지고 폐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또 등록하는 거지. 그래서 한 건 해먹고 폐업하고 등록하고, 한 건 해먹고 폐업하고 등록하고, 해먹고 폐업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폐업을 했으면 업무정지 기간이 폐업에도 불구하고 경과되어야 등록을 시켜준다 이 말이지. 폐업했다가 끝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11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있었던 사원 임원들, 요 사원 임원들이 결격 사유자예요. 언제까지? 당해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자, 이래 된 거지.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와가지고 업무 정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해서 좀 있다가 업무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당시에 사원 임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원 임원들은 업무가 정지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나갔어요. 법인을 나가고 새로운 사원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있는데 등록관청에서 와가지고 그 전에 업무 정지 사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한 거야. 그러면 처분 내릴 때 처분할 당시에 온 있는 사원 임원들은 이 업무 정지를 왜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처분 내릴 때 있는 사원 임원은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처분 내릴 때 처분할 때 당시의 사원 임원들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던 사원 임원들, 그러니까 나간 사원 임원들, 나간 사원 임원들이 당해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일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나갔지만 일을 못 한다고. 당해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그 나간 사원 임원들이 뭐라 부르냐면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이라 하는 거예요.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인 거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그 사원 임원들. 그 사원 임원들이 결격 사유인 거예요. 처분 당시가 아니고. 처분 당시는 그 사원 임원들은 몰라. 그 업무 정지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째도 잘 물어봐요. 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 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저법이 아니에요. 저법은 아니다. 이 법 위반해서 돈 얼마?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그것도 형을 선고받는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거 네 가지 충족이 돼요. 보세요. 반드시 이 법 위반돼야 돼. 이 법. 저 법은 안 돼. 이 법 위반해서 돈도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것도 벌금형이 돼야 돼요. 가태료는 아니고. 그리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다. 결격사유자입니까? 아니에요. 자, 반드시 이 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는데 200만 원 벌금 받았다. 결격 아니에요. 이 법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 과태료 받았다. 결격 아니에요. 되겠죠? 이게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 결격입니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마지막 13번째가 결격 사유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들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법인 안에. 임원 사원으로. 그러면 안 되지.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이 또 결격 사유자가 돼버리면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그래서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임원 사원 있죠?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내보냈어. 해소했으면 법인 자체가 결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서가 있으면 법인은 결격이 아닌 거지. 내보냈으니까.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13가지 다 정리한 거예요. 13가지. 자, 여기서 뭐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여기 벌금 받았는데 이 벌금을 받았는데 양벌 규정이라고 있어요. 양벌 규정이라고 하면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고용인들 있어요. 고용인들. 소속이나 보조원이 잘못해가지고 기업이 벌금 받는 게 있거든. 양벌 규정에 의해서. 그때 받은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라는 거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받은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기업이 본인의 잘못으로 벌금 받아야 결격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자, 13가지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깔끔하게 한 문제. 자, 그래서 그 한 문제를 맞춰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 차이로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 문제 소중히 여기고. 자, 밑줄 꺼볼게요. 90페이지. 결격 사유 종류부터 보시면 돼요. 미성년자 결격 사유자죠. 미성년자 뭐라고 돼 있어?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같은 말로 뭐라고 하든 만 19세 미만인 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성년의제라든지 법정 대리인 제도는 우리 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세요.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결격이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 결격이다 이 말이죠. 자, 양가로 2번 피한정 후견인은 두 번째 줄 사무처리 능력 부족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찾았죠?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말하죠.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이다. 그래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종료 심판을 받게 되면 벗어나겠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오른쪽에 피성년 후견인은 두 번째 줄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으로 결여. 그래서 중요한 거 밑에 줄을 보시면은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을 받은 자라고 돼 있잖아. 그죠? 언제 벗어납니까? 동그라미 2번 종료 심판을 받게 되면 벗어난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기출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피특정 후견인 있습니까? 예,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차례 나왔네. 31에 32 두 번에 나왔네. 자, 양가로 4번에 파산자.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렇다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 복권 선고. 그게 면책 복권돼 있는데 복권 선고, 면책 결정, 복권 결정 이런 게 있어야 벗어난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개인 회생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신용 불량이 있죠. 이는 결격이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수용자 양가로 5번에 근고 이상 밑줄 긋고요. 실형을 선고받죠. 그 다음에 집행 종료 밑줄 긋고 그다음 종료되는 것을 보는 경우 포함하고요. 집행 면제. 자,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데 근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세 번째 줄이에요. 사형이 있고 징역이 있고 근고가 있는데 사형 의미 없죠. 징역 근고 중요한 건 뭐야? 징역 근고가 이 법을 위반하든 저 법을 위반하든 불문한다. 이 법 저 법을 불문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집행 종료. 자, 예시로서 기역 만기 석방 나와 있네.
만기 석방 몇 년 지나야 돼요? 예, 3년 지나야 된다. 이날로부터 3년. 자, 동그라미 니은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남아 있냐니까 자녀형기라는 게 있죠. 자, 자녀형기 같으면요. 거기 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무기형이 있어요. 무기형은 그 형이 지금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기니까. 그러니까 자녀형기를 10년으로 보고요. 유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형기가 되겠지. 자녀형기가 되겠죠. 그리고 몇 년 지나야 돼요? 예, 3년이 지나야 되겠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밑에 집행 면제, 예시, 동그라미 기억, 법률 변경. 자, 요거 몇 년 지나야 돼? 3년. 플러스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법률 변경 플러스 3년. 자, 니은, 형의 시효 완성도 플러스 3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 사면도 플러스 3년이다. 일반 사면은 없네. 일반 사면은 언제 벗어나요? 즉시 벗어난다. 그렇게 하시면 돼. 일반 사면 즉시. 자, 다시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6번에 보세요. 자, 금고이산, 금고이산. 이번에 집행유예입니까? 네,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이다. 그래서 언제 벗어나느냐 하니까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선고유예 찾았죠? 선고유예라든지 기소유예 같으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 보시면 돼요. 선고유예다, 기소유예다, 결격이 아니다. 자, 양가로 7번입니다. 이 법. 자, 반드시 이 법이 위반돼야 돼요. 그것도 돈 얼마?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자. 요걸 그냥 그대로 외우면 돼. 그냥. 자, 넘어가서. 자, 뒤에 넘어가니까 이제 양가로 6, 8번입니까? 이제 자격 취소 나왔죠? 자격 취소 몇 년? 예, 3년 동안 결격 사유. 이게 자격 취소자는 오로지 뭐만 하라고요?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자, 9번 보세요.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예,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벗어난다. 자, 10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등록이 취소가 됐죠? 몇 년?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3년 동안. 자, 원칙이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기 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지, 상치, 사유 이런 거예요. 이걸 다 보는 게 아니고 뒤에 넘어가 보세요. 원칙적으로 3년의 결격 기간이 있는데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9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요.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적어놨는데 어디에 보냐면 거기 중간쯤에 보면은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 D 있죠. 이걸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A.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 그죠? 결격 사유가 원인이다. 그러면 3년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B. 사망이다. 그죠? 그럼 동그라미 C. 해산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D. 등록 기준 미달이다. 자, 요런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오른쪽에 양가로 11번. 업무정지 받았다고 해가지고 결격이 아니고 업무정지 처분받고 뭐 해야 돼? 폐업을 해야 돼요. 폐업을 하면은 결격 기간이 들어가는 거지. 언제까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12번. 아, 마지막이 아니네. 자, 1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뭐 할 당시? 중요하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들이 결격 사유자인 거죠. 언제까지?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되겠죠?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들이다. 자, 13번.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럼 법인이 억울하지. 그래서 단서가 있는데 뭐라고? 예, 단서. 그 밑에 보시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해소. 2월 이내 해소한 경우 제외하겠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 적용 효과라고 해서 보면은 적용을 보시면 돼요. 양가로 1번 등록 안 된다, 종사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등록 안 된다, 종사 안 된다. 자, 뒤에는 다 안 봐도 돼요. 지금 안 봐도 되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저번 주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터물 있어요? 들고 오셨어요? 책에 제가 책에 꼽아달라고 했죠. 예, 맞아. 안 들고 오신 분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니까 OX 하시면 돼. 자, 저번 주에 프린터 1주차 문제 보시면요. 밑에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거 있죠. 밑에
거기에 12번 보세요. 12번. 자, 12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틀렸지? 자격 취소가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5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틀렸고. 13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이 원칙. 이상이 빠졌네. 1회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이상이 들어가야 돼. 자, X. 자, 14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이에요. 1개월. 1개월. 2개월. 이거 아니에요. 2개월이 이번 33회 때 나왔다고요. 출제위원이 내 거 보고 뺐겠네. 맞아요. 맞죠? 이 지문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네. 자, 그 다음에 15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장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2주차. 자, 오늘 문제 2주차 개설 등록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세요. 1번에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 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돼야 돼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 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도 되니까. 3번에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사무소가 작아도 됩니다. 우리 사무소는 작아도 돼. 안에 뭐가 있으면 돼? 사무소 안에 그냥 책상 1개, 컴퓨터 1개, 그 다음에 원탁 테이블 1개 하고 그 다음 벽에는 어떻게 해? 벽에는 벽에는 뭐 지도로 다 붙여야지. 등록증이야. 도배할 필요 없고 지도로 싹 도배를 해요. 지도로. 지도가 더 비싸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차려놓고 한번 해봐. 한번 자격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투입하세요. 바로 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바로 치우세요. 일단 해보는 거야.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지금. 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까?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이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예방교육 아니라고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5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5천만 원 이상 이라면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5천만 원 갖추더라도 안 된다고 했죠. 자, 6번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겠지. 틀렸고. 7번에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맞아요.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거. 거기에 있는 거 해라 그 말이지. 중개업 당연히 하는 거고. 맞아. 8번 공인중개사 소속은 어떻게 하고? 제외라고 해야 돼요. 소속은 제외시켜야지.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 틀린 질문이 되겠네. 9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네. 맞아요. 자, 결격사유 보세요. 10번 음주교통사고. 이 음주교통사고가 뭐예요? 저법이에요. 저법이죠.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맞아. 집행유예도 이 법조와 불문하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결격사유가 맞아요. 1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지요. 왜?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 사원들이 결격사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유 발생 후 선임됐다잖아요. 사유 발생 이후에 들어왔다고요. 결격사유자 아닙니다. 1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등록이 되는 거지.
자, 13번. 사기죄, 이게 뭐예요? 사기죄가. 저법이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됐네. 그러면 그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된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습니까?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됐대잖아요. 할 수 있지. 등록할 수 있죠. 결격사에 벗어났잖아요. 자, 14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러면 무슨 법이야? 저법이잖아요.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죠. 300만 원 이상 벌금은 반드시 무슨 법? 이 법이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 법이 돼야 된다고. 자, 15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했네. 해산했으면 그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납니까? 사망 해산은 바로 벗어납니다. 3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문제들이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조금만 보면 해결할 수 있겠죠. 예, 아주 쉬워요. 우리 과목은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100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남은 주일을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결석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석 안 하는 것이 합격하는 거예요. 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게 굉장히 독한 거예요. 매일 오는 거, 매일 꾸준히 오는 게 독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다음 주 수업 있죠? 있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